제가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을 단칼에 끊고 처음에는 제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니 10분 중에 9분 이상은 이 방법을 유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인도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니 당뇨인에게 라면이 나쁜 이유를 찾아서 정밀하게 타격하면 되겠죠. 그래서 찾아낸 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라면은 양이 너무 적고 입맛도 돋구기 때문에 무조건 밥을 말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면 한 봉지의 탄수화물은 79g이고요. 햇반 한 공기 속 탄수화물이 60g입니다. 같이 먹으면 한 끼의 탄수화물이 140g인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에 100에서 130g입니다. 라면 밥 말아 먹으면 한 끼 먹었는데 하루 탄수화물 권장량을 다 채우고도 남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밥도 면도 정제 탄수화물이란 겁니다. 생각 없이 먹었는데 혈당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뇨는커녕 당뇨 전 단계도 아닌 정상인인 제 집사람이 컵라면에 밥 조금 말아 먹고 누워있을 때 제가 혈당 측정해 보니까요, 식후 1시간 뒤 혈당이 160이 나왔습니다. 비당뇨인도 식후 혈당이 160이 나온다면 당연히 당뇨인은 라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뇨인이 안전하게 라면을 먹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밥 말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꼭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부터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을 바꾸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한번 튀겨서 만든 라면의 면발이 당을 올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면만 곤약면으로 바꿔도 오르는 혈당이 훨씬 줄어듭니다. 거의 오르지 않아요, 사실. 면을 곤약으로 바꾸면 당뇨인에게 필수인 양 조절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곤약은 9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라면 1인분과 같은 양의 곤약에는 탄수화물이 1.5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곤약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대신 영양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끼를 곤약면만 드시면 다른 끼니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좀 드셔주시거나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곤약면을 삶고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시중에서 인터넷으로 곤약라면 완제품을 사셔서 드셔도 됩니다. 오징어 약사는 다행히 곤약을 좋아해서 라면이 먹고 싶을 때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먹지만 곤약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나 단백질로 만든 해초면, 두부면, 푸주면, 콩면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곤약면보다는 조금 혈당을 올릴 수 있지만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고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오리지널 라면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사실 오리지널 라면이 좀 더 맛있긴 합니다. 그래도 먹을만 해요. 두 번째는 다른 면 음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라면 냄새가 확 풍기면 순간적으로 라면에 꽂히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장 라면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막상 비슷한 다른 면 메뉴를 먹으면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쑥 들어갑니다.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라면 생각이 간절할 때 잡곡밥이나 샐러드로는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을 절대 누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면 요리를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라면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대신 이런 요리들은 양이 굉장히 푸짐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 조절 잘 하셔야 합니다. 밥그릇에 덜어놓고 밥 3분의 2 공기 정도, 굉장히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같이 나오는 밑반찬과 함께 먹으면 그렇게 적은 양은 또 아닙니다. 또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에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라면 대신 먹기 좋은 면 요리는 당연히 콩으로 만든 면 요리, 곤약 같은 묵으로 만든 묵사발, 계란면, 통곡물면, 어묵면으로 만든 요리, 그리고 파스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메밀면인데요. 이 메밀면은 통곡물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메밀면, 막국수, 소바 같은 것을 식당에서 파는 거 드실 때는 100% 메밀이라고 쓰여 있는지, 그리고 쓰여 있어도 면이 똑똑 끊기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합니다. 메밀만 100% 넣어서 면을 만들면 찰기가 없어서 만들기도 힘들고 면이 뚝뚝 끊기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보통 메밀에 밀가루나 쌀가루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스타는 보통 일반 밀보다 단백질 함량은 더 높고 혈당 지수는 더 낮은 듀럼 밀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밀가루면이나 라면 드실 바에 파스타면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파스타는 또 조리 과정에서 오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작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라면에 면을 바꾼다고? 라면 대신 다른 걸 먹으라고? 그런 걸로는 절대 안 돼! 난 지금 그냥 라면이 필요해 라고 평소 먹던 라면의 그 익숙한 맛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겪어봐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무엇을 먹어도 오리지널 라면 생각만 간절해지고 대체가 안 되는 순간이 한 번씩은 와요. 그럴 땐 라면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전에 끊어줘야 합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풀코스로 지키시면 식후열당 50 정도는 가뿐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면 요리 먹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풀코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식사 전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먹는 간이 거꾸로 식사법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지키셔야 합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지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한두 가지만 하고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풀코스에 비해 효과가 절반 이하로 푹 떨어집니다. 특히나 라면처럼 파괴력이 강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풀코스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고 다른 일정이 없는 휴일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방법이기 때문에 원리는 빼고 방법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에는 식사 전에 해야 하는 것, 식사 중에 해야 하는 것, 식사 후에 해야 하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등급도 나눠드리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도 계실까봐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먼저 식사 15분 전 양호식을 드세요. 양호식은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의 줄임말로 양배추 한 주먹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스푼, 사과 발효식초 한 스푼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오일과 사과 발효식초가 가장 확실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 먹을까 감식초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리브오일이랑 사과 발효식초 한 통씩 장만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과식초를 넣기 힘드시면 발사믹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떡볶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먹고 싶을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짜장면은 제가 생각해봐도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지난 시간 영상 보셨죠?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 웬만하면 짜장면은 드시지 않는 걸로 이번에 결론 내리시죠. 오징어 약사는 널리브 올리브 오일과 브레그 사과 식초 먹고 있으니 뭘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오징어 약사 똑같이 드세요. 요즘 올리브 오일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한 스푼씩 먹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고요. 변질되기 전에 다 먹어야 하니까 거꾸로 식사법도 더 자주 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을 때 최소 30번씩 씹어 드세요. 오래 씹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면은 후루룩 넘기기 쉽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씹어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 빠르게 걷기 혹은 계단 오르기를 최소 30분 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오리지널 라면을 먹으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 췌장에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단 오르기로 30분 채우시려면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 세게 드신 날은 길게 운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육개장 운동을 통해 계단 오르기를 하실 거면 한 번에 30층 올라가지 마시고요. 5층 올라갔다 조금 쉬고 또 5층 올랐다 조금 쉬고 이렇게 길게 시간을 늘려서 운동하시고요. 이게 번거로우시면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낮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저녁에 좀 선선해지시면 나가시고요. 모기 조심도 하셔야 하니까 모기 기피제도 꼭 뿌리고 나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풀코스로 하시는 것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고요. 이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밥 말아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드시고 싶으시면 라면 절반은 아깝더라도 미리 버리고 시작하시고요. 밥도 딱 3분의 1공기만 미리 퍼놓고 드시고요. 드신 다음에는 꼭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다 제가 직접 검증한 방법이니까요. 따라 하시면 무조건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